저기 그 과제가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과제라네. 과제는 올라와 있지 않았지만 과제 답이 없었지만 네, 많이 힘들어서 아무도 못했는 건가 보네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보시죠. 과제 설명드릴게요. VS 코드 열고 뭐를 가야 될까요? t1.html이라는 그 문서 하나 새로 만들게요. 네, 완성이 안 돼.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줄칸 테이블 생성하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일단 div라는 그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id는 뭐 컨테이너. 이곳에 뿌릴 거예요. 테이블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뿌릴 거냐면은 이 안쪽에다가 테이블 뭐 tr이 뭐 한 3개고 뭐 이건 이제 3줄이라고 입력했을 때에 td가 뭐 5칸 뭐 이런 거를 자동으로 만들 거죠. 여기다가 테이블 생성하기라고 눌렀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고 div라는 태그는 그 상자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돼요. 이 이름만으로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근데 div 태그를 현업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div 태그는 그냥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그 칸 나누기 할 때 많이 써요. 이거를. 뭐 그때 가서 또 뭐 보면 되니까 일단 놔두고. 자, 여기다가 onClick. 자, onClick 했을 때에 뭐 create 테이블을 생성하다라는 의미의 뭐 기능 하나 만들까요? 자바스크립트. 자, 펑션 뭐 create 테이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뭘 해야 되냐면은 포문을 돌리는데 얘는 줄 수만큼 들어가요. 맞죠? 줄 수만큼. 여기 주소 깔자. 줄 수만큼 반복.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뭐 r이라고 할까요? 렛 재할당 해야 되니까 r이 0부터다. 그죠? 0부터고 r은 줄 수만큼 이제 반복할 거고 r 뿔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줄 수를 어떻게 구해올 거냐? 이제 텍스트 박스에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id가 있어야 돼요. 얘는 t1이라고 할게요. 얘가 id를 t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렛 뭘 할까요? r 넘버 넣어갖고 줄수 뭐 이렇게 도큐멘트 점 커리 셀렉터 쌍따옴 뒤에 샵에 t1 그죠? 점 밸류 그죠? 이런 거 몰라도 뭐 예문으로 너무 많이 짜서 카펜 페이스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것도 칼럼 넘버.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얘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는 열심히 뭘 만들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let str은 빈땡땡이 여기다 이제 str은 str 더하기 땡땡이에다가 줄을 열심히 만들 거예요. 줄을 tr 그리고 이제 얘는 종료 태그가 또 있겠죠. 누적을 시켜요. 왜 누적시켜야 되는지는 생각을 해 오셨을 거라고 봐요. 이걸 마지막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 div 태그에다가 inner html로 줄 수만큼. 이제 만들고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요. 테이블이 없네. 그래서 테이블을 포문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포문이 끝나고 나서 종료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테이블 이렇게. 자, 그리고 안쪽에서 또 뭐만큼? 칸만큼 반복하겠죠. 카피 붙이고 뭐 변수 이름을 C라고 할까요? C가 0부터고 뭐 칼럼의 숫자고 칼럼 수만큼 그죠? 칸 수만큼 반복하겠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닫고 얘는 이제 또 카피해야 되죠. 칸 TD를 만들면 되거든요. TD 똑같습니다. TD 그리고 받는 TD.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뭐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니까 너무 지저분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여기서 닫는 게 낫겠네, 그죠? 길게 늘릴 필요는 없는 거고 이렇게 갖고 자 이렇게 자동화생 이런 게 안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쌍따옴표 더하기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숫자를 그죠? 숫자는 증가하겠죠, 그죠? 이 중조폼은 돌리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let num이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죠? 자 이제 누적됐기를 전부 다 누적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document query selector 아까 컨테이너, 그죠? 컨테이너 여기 있다. 컨테이너 여기 있네요. 컨테이너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inner html 에다가 str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스타일 td를 만나면은 볼더를 2픽셀 대시드 할까요? 대시드 그죠? 하이픈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비 색상을 주고 이렇게 됐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로딩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여기다가 세 줄 5칸 테이블 생성,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또 해볼게요. 제가 이제 뭐 5줄 10칸을 만들고 싶다. 테이블 생성하게 잘 만든다, 그죠? 잘 되네요, 그죠? 그 이제 제가 지금 77기랑 78기랑 듣고 있어서 그런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77기 학생이네. 77기 학생들이 이걸 듣고 있으니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웹 서버입니다. 이게 포트 번호고요. 이것이 파일명이에요.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나머지 78기 학생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에 배우게 되겠죠. 자 이거를 드릴까요? 카페에서 드릴게요. 네이버를 열어놨는데 네이버가 안 보이면 닫아버리고 이게 과제였습니다. 과제를 다 했을 테지만 과제란에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자 이거는 과제였고 넘어가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냈던 이유 inner HTML 이거를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이건 낸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있죠. 오늘 수업에는 무엇을 배우나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단어들이 중요해요. 단어만 알고 있어도 50%는 이해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장 함수라는 게 있고 내장 함수. 그 다음에 타입 오브라고 자료형 검사하는 애가 있고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ES6이 뭐냐면요. 에크마 스크립트. 사실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스크립트라는 얘는 이름이 아주 다양했었어요. 예전에는. 스크립트 언어가 상당히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라고 그랬는데 이런 언어가 종류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고 이러니까 천하 통일을 한 거죠. 이제 뭐 우리 개발자 너무 힘드니까 이름을 그냥 통일시키자 이래가지고 에크마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정식 이름이 붙었어요. 에크마 스크립트. 그래서 더 찾아보고 싶은 분은 에크마 스크립트라고 치면은 뭐 위키백과나 이렇게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돼요. 얘 이름입니다. 에크마 스크립트. 자 그러면 6은 뭐겠어요? 아니 버전명이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는 1버전인데 이게 막 뭐 발전을 거듭하면서 6버전까지 그죠? 6버전이 최신 버전은 아니고 6버전에서 그러니까 5버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스크립트 언어를 원래는 그 개발자들이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필요 없는 언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언어로 재탄생했어요. 그게 5버전부터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은 위키백과에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고 6버전에서 이제 템플릿 문자열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for each, for in, 뭐 for of라는 반복문이 또 있어요. 이것들을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장 함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수업 시간에 함수를 했거든요. 함수. 그죠? 펑션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펑션을 잘 알고 있나 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아, 이거 좀 닫아볼게요.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 풀어줘버리네. 이걸 또 다 없애고요. 새로운 문서 하나 열게요. 문서 새로 하나 열어볼까요? 스크립트. 자, 여기다가 ABC 가로 세미콜론 이렇게 했어요. 오류 나요. 해결하십시오. 오류가 나네요. 왜 오류 나죠? 스크립트 해가지고 ABC 가로 세미콜론 했는데 오류 났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나요? 자, 일단은 얘는 오류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오류 보는 방법도 모를 수 있으므로 오류 어떻게 보죠? 자, 일단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하니까 뭐라고 떴냐면은 지금 실행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행하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현업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F12번을 열어도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화면에 아무 일도 없다 해서 이게 오류가 없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F12번을 눌렀는데 얘가 반응이 없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늦게 나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ABC는 정의된 적이 없어요. 맞죠? 네,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네, 함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펑션 ABC 가로블록 이렇게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알고 계셨죠? 이걸 모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걸 모르면 자바스크립트를 뭐 공부하지 않겠다 이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났는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자, 이제 너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다가 제가 파스인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파스인트를. 예? 100 렛 A는 그리고 여기다가 자, 렛 B는 ABC 가로 세미콜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번 줄 봐주세요. 11번 줄은 오류나게 돼 있죠. 아니 뭐 10번 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11번 줄은 오류나잖아요. 이유는요. 펑션 ABC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나겠죠. 그러면 같은 메커니즘이면 얘도 오류나야 정상 아닙니까? 파스인트라는 그 펑션을 만든 적이 없는데 이게 또 오류나야 되죠. 이거 오류 안 나. 이게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장 빌트인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내장 함수. 내장 함수. 그러니까 내장 함수는 이미 웹브라우저가 알아. 웹브라우저가 아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안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해석하는 그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 안에 뭐가 있다? 이 함수가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스인트라는 애는 이미 내장되어 있어. 그래서 이름이 내장 함수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내장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자바를 아는 우리 입장으로서 얘가 뭔지 알겠네요. 얘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 이거 그애 아닙니까? 그 도큐멘트 점 라이트에다가 A 플러스 1 하면 뭐 나와요? 이 100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렌 뭐 예를 들어서 str은 싹다운표에 만약에 100이다 100. 자, 여기다가 str 플러스 1 하면 답이 뭐가 나와요? 1001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숫자로 변경한 거를 내가 도셈했다. 그러면은 100일이죠. 이해하셨을까요? 자, 근데 이제 인티저라고 적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는 뭐가 있다? parseInt라는 뭐 이거 i입니다. 또 어떤 학생 이걸 소문자 L 해가지고 또 술문걸림 찾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parseInt입니다. 됐죠? 저 얘기해드렸어요. 문제 냅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 맞죠? 문제 내면 또 이걸 갑자기 인티저 parseInt 이렇게 적고.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이렇게 하십시다. 이 화면에다가 텍스트 박스를 2개 만들어 봐봐요. 텍스트 박스 2개 만들어요. 텍스트 박스 2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요. 버튼 제목은 버튼 타이틀은 add입니다. add. 버튼 타이틀은 뭐라고 할까요? 합구하기라고 한번 해볼까? 합구하기.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걸 또 참 모르신다면 또
안 되죠.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라 했는데 텍스트 박스를 못 만든다? 그건 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겁니다. 텍스트 박스를 2개 만들어요. 2개. 그리고 버튼 하나 만들어. 근데 버튼 제목이 덧셈이라고 할까? 덧셈? 합 구하기, 덧셈 뭐 아무거나 하십시오. 덧셈 할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줘요. div 태그. 자, 그러면 자, 이곳에 어떻게 뿌려지길 원하는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텍스트 박스에 뭐 그 값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덧셈이라고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1하고 2를 넣었다 보자. 1 더하기 2는 3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이곳에. 이해하셨을까요? 덧셈이라고 누르면은 이곳에 덧셈 연산식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처리해 주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만 잡고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VS 코드에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아이디를 줘야 돼요. 아이디 T1 그죠? 아이디는 T2 테이블 생성이랑 완벽하게 똑같군요. 자, 온클릭 뭐 add 자,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펑션 어떤 기능이냐 덧셈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et 뭐 a는 파스 인트 왜 파스 인트 해야 되냐면요 요 텍스트 박스에서 가지고 온 값 있죠 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덧셈하면은 덧셈 결과 안 나와요.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파스 인트 해야 돼. 근데 누구를 파스 인트 할 거냐면은 자 여기 좀 깁니다. 이 봐주시죠. 여기다가 document 점 query selector 가로 쌍따옴표 샵에 T1에 점 value 이렇게 어차피 이거 문자열이에요. 100이라고 넣잖아요. 쌍따옴표 100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지 않고 덧셈한다 그러면은 문자열 결합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파스 인트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뭐 커피 똑같죠? 뭐 T를 또 바꿔라. 한 개씩 바꿀 수 있습니다. B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E.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얘도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네요. 컨테이너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예, 컨테이너. 이제 뭐 아까랑 똑같네. 이너 HTML만 쓰면 되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 집어넣고 컨테이너 이너 HTML는 자 A 플러스에 B에 플러스에 너무너무 귀찮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템플릿 문자열이라는 걸로 바꾸면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가로를 했을까요? 가로하지 않으면은 문자열 결합합니다. 되는지는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거를 좀 수업 시간에 내가 완벽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적는다? 그거 뭐 천재지 뭐겠어요. 그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왜 해보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니 수업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 5 그리고 여기에다가 10 그리고 덧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항상 현업에서도 다 짜지 않아요. 복사 붙여넣기 해야지. 다 찾아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GPT가 유료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개발자들 중에서는 유료화된 거를 사가지고 물어보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유료화된 건 얼마나 더 성능이 좋겠어요. 맞죠? 뭐 그런 시대입니다. 어찌됐건.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의 단어는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어떤 파트를 공부하고 있나요? 내장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큰 카테고리를 기억을 하면서 이거를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장 함수라는 이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 내장 함수 종류로 엄청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파스 인트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찾아볼게요. 어떻게 검색하면 될까요? 제가 그 사전이 다 있다 그랬죠.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사전 이름이 뭐예요? 그걸 또 모르네. MDN, MDN. 그 단어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검색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그 MDN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MDN 한 칸 띄우고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당연히 파스인트 하면 되겠죠. 파스인트. 검사가 바로 나오겠죠. 바로 나오네요. 맞죠? 참 잘해놨어. 그래서 이제 뭐 찾아 들어가니까 문법이 나와요. 파스인트에 대해서 시도해보기. 뭐 저는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예문도 있어. 너무 좋아. 그냥 예문도 있고 그래요.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뭐 그런 거고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고요. 그냥 자,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우리가 아까 방금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적어볼게요. A는 파스인트 가로에다가 쌍따옴표 100 이제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스인트 함수는 반환형이 없는 반환형이 없는 함수, 반환형이 있는 함수 둘 중에 누군데? 누구지요? 누구겠어요? 솔직히 자바를 배운 사람으로서 이걸 모른다 이상인데 이거. 자,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난 뒤에 여기 뭔가 탁 던졌는 같네. 다 맞네. 반환형이 있는 함수입니다. 맞죠? 아니 그렇잖아요. 자바에서 메서드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얘는 반환형이 있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높아심에 문제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못 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느낌표 하나 주고,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 자 여기다가 document.write abc 가로 뭐라고 할까? add 하면 되겠네. add 1,2 답이요 3이라고 나와야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 서브 -1 오르나요? 오르나죠? 그죠? 덧세 많은 펑션, 뺄세 많은 펑션 각각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here 그지? here 이거 자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한테는 상당히 좀 힘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잠시만. 이것을 게시판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같기 때문에 필기는 해야 되니까 저기다가 자, 일단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낸 이유 뭐겠습니까? 자, 펑션 add 가로 블락. 자, 여기다가 a, b 하겠습니다. 변수. 자, return에다가 a 플러스 b. 반환형 있는 함수라는 겁니다. 얘가 뭔가 던져줘야 찍죠?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있죠. 자, 펑션 뭐 서브라고 하나 만들면서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여기가 좀 적죠.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한 언어입니다. 유연하다라는 단어 뜻이 뭐지? 유연하다. 유연한 언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융통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요. 용서를 해줘. 뭘 용서하냐면은 여기 지금 그 값이 2개 넘어왔죠. 그럼 여기다가 일단 뭐라고 해야 돼요? 변수 2개 선언해야 되죠. 얘는 아무 신경을 안 써. 아무 신경 안 써요. 오리 안 나. 얘 100 나와요. 자바는 무조건 오리 납니다. 이게 유연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개니까 두 개를 선호했잖아요. 그래서 리턴을 a 플러스 b 이러면 3 나오지. 근데 1,2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 전원이 안 돼 있네. 아무 문제를 발생 안 시켜요.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해. 이게 장점으로 내세요. 그래서 리턴 100이라고 하면 100이 나와요. 자바는 무조건 오류 나요. 자바는 굉장히 엄격한데 자바스크립트는 별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올바르지 않죠.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지. 이거를 뺄셈이라고 해놓고 1,2라고 했는데 갑자기 100이 나와? 이거 이제 예문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유연하다라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조장을 안 했나 봅니다. 조장을 해갖고 자, 이거 봐봐요. 자, 나왔죠? 줄바꿈을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줄바꿈 안 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른 것도 한번 보십시다. 뭐를 내장 함수가 뭐가 있지 해서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프롬프트라는 게 있네요. 프롬프트. 그죠? 프롬프트. 자, 그러면 프롬프트를 한번 보십시다. 자, 예문. 프롬프트. 여기다가 프롬프트 한번 해볼게요. 다 없애고. 자, 없애겠습니다. 없애고요. 프롬프트. 자,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고 점수는 100점이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해가지고 여기다가 let 점수 이렇게 할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라는 이 함수 있잖아요. 얘 반환형 없는 애입니까? 있는 애입니까? 예, 있는 겁니다. 뭔가 던졌으니까 이렇게 받아 넣었겠지. 그죠? 그렇겠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document.write 점수 이렇게 해볼게요. 점수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실행했던 거를 닫아버렸네. 다시 열고.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입력 대화 상자라 그래요. 상자가 하나 떠요. 근데 여기에 점수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자가 여기 떠있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입력했던 100점이 들어가 있군요. 맞죠? 자, 이걸 95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이라고 누르니까 95가 나왔네요. 그죠? 됐습니까? 됐나 여기까지? 네, 그런 애입니다. 그냥. 자, 이거를 드릴게요. 학점 구해주시죠. 학점. 점수를 입력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학점이 출력되어야 돼요. 스위치 케이스 하셔도 되고요. if문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if문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만약에 자, 점수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document.write 몇 학점? A 학점.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작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입력하는 이 점수라는 애가 도대체 숫자인지 문자열인지 그거를 모르겠죠. 그죠? 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점수가 그러니까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맞죠? 자, 근데 사실은 프롬프트의 반환형은 문자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수는 사실은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쌍따옴표 100이라고 하는 거를 뭘 했다? 90보다 크냐라고 비교한 거랑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하다 그랬죠. 자바는 이거 무조건 오류 납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해줘요. 문자열인데 숫자랑 비교 처리를 해줘요. 형이 자동으로 변경돼 갖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파스인트를 심지어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자, 그러면 도대체 파스인트라는 건 언제 해줘야 되나? 자, 여러분 그래서 제 예문 준비해놨거든요. 자, 여기 봐주시죠. 이거. 자, 지금 쌍따옴표 10이죠. 자, 10 더하기 1. 자, 얘는 문자열 결합이기 때문에 101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거 이상한데? 자바는 무조건 오류 나요. 문자열에다가 뺄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바스크립트 돼요. 9가 나옵니다. 곱셈 됩니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만 수치 계산이 안 될 뿐 다른 거 다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마저도 어떻게 문자열인데 비교됩니다. 이거. 그죠? 만약에 했는데 내가 헷갈려. 그럼 파스인트 하면 되죠. 내가 정확한 걸 좋아해. 그러면 이거 파스인트 하시면 돼요. 파스인트. 하시면 되지.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바꿔주고 숫자 비교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변수가 있죠. 이 변수가 문자열인지 숫자인지를 검사해주는 연산자 따로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파스인트까지 안 해도 되니까 없앨게요. 아니 뭐 굳이? 자, 일단 없애고, 자, 나머지는 자 else if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돼요. 여기다 붙여놓고 맨 마지막에는 else죠. 여기다가 A, B, C 이 합점이고 F, 그죠? 얘는 조건이 없습니다. 중괄호 요구도 다 생략 가능합니다. 80보다 크다, 70보다 크고 60보다 크다.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자, 이거를 일단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상자 떴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87점 이렇게 했거든요. 확인 누르니까 B 학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10분 남았네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타입 오브라는 게 타입 오브 자, 자료형 검사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자, 샵 타입 오브 연산자 예문이 있어야 되겠죠. 예문은 준비돼 있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왜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카피해갖고 일단은 여러분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자바의 자료형처럼 자바스크립트에도 엄연히 자료형이 있죠. 그래서 자료형이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실행은 별도로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콘솔.로그 제가 설명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콘솔.로그 오늘 처음 봅니까? 콘솔.로그를 콘솔.로그 수업 안 했죠? 개발자 모드에 출력하는 거 제가 보여드린 적 없습니까? 없네요. document.write만 했군요. 자, 그러면 개발자 모드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겠네요. 개발자 모드는 또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F12번. 네. 자, 그럼 여기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일단 실행을 했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떠요. 자, 여러분 원래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document.write라고 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console.log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console.log는요 개발자 모드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F12번 눌러봐 주시죠. 실행을 하셨다면은 개발자 모드,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화면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뭔가 디버깅 하고 싶을 때에 뭔가 뭐 이 로직이 잘 돌아가고 있나 검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출력해 보려고 하니까 웹브라우저 화면은 서비스 되고 있는 화면이라 이게 이제 뭐 출력하기 힘들고 이거를 이제 내가 출력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나 콘솔 창에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콘솔 창 떴습니까? 콘솔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셨어요? 네. 콘솔에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log라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냐면 넘버, 불리언, 스트링, 펑션, 오브젝트, undefined 이거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자료형이에요. 자, 일단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는요 정수 실수가 없어요. 정수든 실수든 무조건 넘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타입 오브라는 건 키워드입니다. 다 소문자로 하셔야 돼요. 타입 오브라고 조건 한칸 띄우고 변수를 주면 이게 뭐다? 이게 넘버인지 이게 자료형이 나와요. 넘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리언 알 거고 스트링은 알고 있고, 그죠? 여러분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왜 따옴표에서 안 따옴표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펑션 알고 있잖아요. 펑션도 자료형이에요. 아시겠죠? 펑션이 자료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는 근데 오브젝트 했어. 자바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맞죠? 그겁니다. 실제로. 오케이요. 그래서 지금 E라는 것이 배열이죠. 배열은 객체입니다. 자바에서도 배열은 객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객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그 자바 수업 시간에 배열의 길이 구하는 거 했을까요? 배열의 길이 어떻게 구했죠? 점 랭스입니까? 똑같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콘솔.로그에다가 내가 자 배열 이름이 2다. 그죠? 2점, 주소점, 랭스. 여기에 가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성, 멤버 변수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주소점 이런 똑같아요. 자바랑. 그리고 정말 똑같네. 그래서 이제 배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도 있어요. 배열 메서드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겠네. 띠디디 가로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메서드가 있다면은 이런 거 있어요.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객체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자 그다음에 F라는 변수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것도 자료형이 있어요. undefined. 이거에 대한 예문은 나중에 할게요. 자 이게 자료형 검사하는 키워드입니다. 타입 오브. 됐습니까?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5분 남았네요.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진 않겠지만, 자, 문제를 내면, 자, 우리가 지금 내장 함수를 아까 parseInt, 그죠? parseInt하고 또 뭐? prompt, 예? 이거 2개 배웠죠? 2개잖아요. 자, 일단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parseInt는 리턴 타입이 넘버입니다. 프롬프트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거 왜 냈냐? 로직을 짜. 그래서 화면에 넘버라고 나와야 되고요. 스트링이라고 나와야 돼. 해주세요. 예문 짜야 돼, 예문. parseInt 함수의 리턴형이 넘버인 거랑 프롬프트가 리턴하는 게 문자열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예문을 여러분이 짜야 돼요. 그 예문 어찌 짜지? 그래서 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10분 쉬었다 할 겁니다.